8월 19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이틀간 큰 폭으로 하락하며 7,000피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 차질 이슈가 지수 반등에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00원 선을 하향 돌파하며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을 보존해야 하며 정부의 일방적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2%대 중반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전 세계 초장기 국채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연달아 경신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발 악재가 코스피를 강타했습니다.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데이터 센터 건설 시 환경 및 지역사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AI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WM혁신본부 상무는 코스피 급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연 이슈 재부각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8.78% 급락한 151만 6천 원, 삼성전자는 7.17% 내린 24만 9,250원에 거래됐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4.689%로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아닌 데이터 센터 이슈가 매물 출회를 확대시킨 것입니다. 서 상무는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월말 주주 환원 정책 발표가 지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00원 선을 하향 돌파하며 지난해 9월 29일 이후 최저 수준까지 급락했습니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은 전거래일 종가 대비 12원 80전 급락한 1,399원에 거래됐으며 장중 한때 1,398원 80전까지 내려앉으며 연 저점을 새로 썼습니다.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꾸준히 출하된 데다 역외 투자자들의 달러 매도 배팅이 집중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토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달러 선물을 6만 3천 개안 넘게 순매도한 점도 하락세를 부추겼습니다. 한국은행이 8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달러원의 추가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1인당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은 5.7제곱미터에 불과해 뉴욕, 런던,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확실한 공급 대안이라며 서울시 정비 사업이 정상 진행되면 2031년까지 31만 홀을 착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규모 주택을 추가 공급할 경우 서울역에서 한강대교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교통부하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 상승률이 모두 목표치를 웃도는 상황.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당분간 기준금리를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미루 KDI 거시 금융정책연구부장은 명목 중립금리를 2% 중반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그보다 소폭 높은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원화 절하와 높은 유가가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데다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도 더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올해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 상승률을 각각 2.7%, 2.5%로 제시했으며 성장률 전망치는 3.2%로 0.7%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AI 투자 호조로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와 내년 경상수지 흑자는 각각 약 3,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초장기 국채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연달아 경신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인 5.31%까지 급등했고 일본 30년물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4%를 돌파했으며 영국 30년물 국채금리도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인 6%에 근접했습니다.
호주 대형 자산운용사 콜로니얼 퍼스트 스테이트의 조너선 아미티지 최고 투자 책임자는 채권 시장은 주식 투자자보다 위기를 훨씬 일찍 감지한다며 채권 시장의 신호에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장기금리 급등의 배경으로는 정부 부채 팽창과 함께 빅테크 기업들의 공격적인 회사채 발행이 꼽히는데 올해 빅테크가 발행한 채권은 약 2천억 달러로 미국 순 국채 발행량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관들의 현금 비중은 3.5%까지 떨어졌고 글로벌 주식 배분은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로 치솟아 주식시장이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권 시장의 경고가 주식시장의 낙관적 확신에 균열을 낼지 주목됩니다.